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전 세계가 급변하고 있다. 저 전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싸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냐? 전쟁이 나도록 서방에서 왜 내버려뒀냐? 미국이 왜 내버려뒀어요? 경찰 국가인데 러시아를 더 쪼아가지고 전쟁을 못 일으키게 할 수도 있었는데 왜 내버려둬서 전쟁이 나냐면 현재까지 그 전쟁 무기들은 사람을 필요로 하는 무기들이에요. 이 무기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오게 되면 인공지능이 그 무기들 전쟁을 대신해서 무인 무기들이 많이 나요. 요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미국이 뭘 테스트한 거냐면 자기들이 만든 드론 무기를 테스트한 거예요. 거기서 열심히 실제 실험보다 사람을 죽여본 거야. 그게 연습할 때 미국에서 그 연습할 때 사람 죽이면 돼야 안 돼. 하나라도 죽이면.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게 합법적으로 죽이는 거야. 막 합법적으로. 그래가지고 사람이 안 들어가요. 전쟁에 사람이 안 들어가고 반도체 컴퓨터로 그 다음에 통신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뭘 테스트한 거냐면 미국에서 인공위성 통신을 테스트한 거예요. 스페이스 X라고 스페이스 X 회장이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라는 자동차 회사인데 자동차 회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 신경도 안 써요. 자동차 회사. 전기 자동차 되면 되고 말면 하지. 그거는 겉으로는 회사고 진짜는 스페이스 X예요. 스페이스 X. 스페이스 X가 만든 게 뭐냐면 인공위성 통신입니다. 인공위성 통신이 지구를 바깥에 인공위성을 들었는데 그 지구로부터 창공오다가 몇 킬로예요? 4킬로인가? 뭐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그 몇 킬로를 넘어서면 거기는 영토를 주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거기서 인공위성이 소련, 러시아 땅 위도 가고 북한 위도 가고 다 찍잖아요. 그래도 그걸 쏴가지고 못해. 법적으로 국제법적으로 거기는 자유야. 거기를요 지금 완전히 인공위성으로다 통신으로 둘렀어요. 그게 스페이스 X라는 테슬라 회장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스페이스 X예요. 거기서 통신으로 통신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비행기 타면 통신되는 비행기가 많아요. 비행기에서 인터넷 할 수 있어요? 비행기에서 전화도 할 수 있어요? 카톡 전화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왜? 그 스페이스 X 그 스타링크라고 합니다. 스타링크. 그 인공위성을 스타링크라고 해요. 스페이스 X라는 회사가 만든 인공위성 통신이 스타링크예요. 별 링크 건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전쟁에 써본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땅은 넓고 영토가 넓은데 논밭 이런 게 많고 인구는 적어. 그러다 보니까 지상 통신을 대한민국처럼 촉촉하게 안 해놨어요. 그런데 그 촉촉 안 해놓은 걸 드론이 자유자재로 막 그냥 통신 기지국이 없는데도 막 돌아다니면서 전쟁을 했어요. 어디서 통신을 받았냐면 인공위성에서 막 통신을 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론이 그냥 딱 앉아가지고 기지에 앉아가지고 드론을 카메라로 다 보면서 전국을 돌아다닌 거예요. 드론이.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는 걸 지금 무인 전쟁 연습을 지금 여기서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필요로 하는 무기를 다 소진하는 거예요. 소진하면 업그레이드 시키잖아요. 업그레이드 시키면 과거의 무기들을 없애고 새로운 무기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왜? 과거 무기가 또 싸우면 지잖아요. 새로운 무기 만들려면 과거의 무기는 어떻게 돼? 그거 그냥 손실 보고 털어야 되잖아요. 손실 보고 버려야 돼. 어차피 무기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니까. 버린 게 미국은 너무 많아. 애따 전쟁에다가 그냥 쏟아부어주는 거야. 공짜로 주는 것 같지만 우크라이나한테 광물과 식량을 외상으로다가 준 거예요. 쌀을. 이걸 받는 조건으로. 그래가지고 그 협상을 미국에서 해다가 우크라이나 그 젤렌스키하고 그 누구야 그 트럼프하고 그냥 인상 쓰고 백악관에서 했던 적 있죠. 그게 저 광물 많이 달라고 기간도 그냥 거의 반정부 정도다가 광물을 뺏으려고 하니까 젤렌스키가 야이씨 무기 줘놓고서니 우리 그냥 식민지 만들려냐 경제식 그래가지고 싸운 거예요.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못 쓰는 무기 갖다가 전쟁에서 쓰고
앞으로 두고두고 필요한 반도체에 들어가는 광물하고 식량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왜 그래요? 인공지능, 신형 무기가 교체되기 때문에 자, 이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시대가 바뀌고 있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 났으니까 우크라이나 불쌍하다, 저 사람들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불쌍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국제가 새로운 시대를 제일 먼저 무기부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대가 변화가 있다. 우리는 그걸 느껴야 된다. 예, 느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지옥에 오신 분들은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모든 게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과정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예, 그걸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임진왜란이 1592년에 임진왜란은 저분 누구예요? 일본 외놈. 예, 외놈들이 이렇게 나뉜다는 거죠. 임진년에 외놈이 이렇게 나뉘니까 임진왜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분 누구예요? 외놈 쪽발이가 적이란 말이에요. 예, 쪽발이가 적이요. 근데 2028년 지금부터 슬슬 진행하는데 제가 볼 때는 2028년쯤에 전쟁이 난다. 전쟁이. 근데 적이 없어.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을 쳐들어온 게 아니라 임진왜란 때는 외놈들이 우리나라 영토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쑥대밭을 만들어 놨어. 그 적이 일본 경이야. 그래서 지금도 일본이 싫어. 싫다고 하지. 근데 2028년에 일어나는 적은 나라가 아니라요. 시대예요, 그냥. 4차 산업혁명이, 인공지능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직업을 다 뺏어서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5가정이 있는데 5가정이 예전에 다 각자 벌어먹고 살았는데 5명 중에서 1명만 벌어먹고 살고 4명이 다 직업이 잃어버린 거예요. 누구한테 뺏겼어요? 인공지능한테 뺏겼어요. 인공지능한테. 그 인공지능 뺏긴 돈은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다 들어가. 구글로 가고 오픈 AI로 다 가고 인공지능을 잡는 회사로 다 들어가 버린다 이거요. 그러면 그게 적이지 뭐요. 외놈이 와가지고 쪽발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영토를 그냥 초토화시킨 거나 사회, 우리 사회, 돈을 벌어야 사회가 구성되는데 그것을 인공지능이 와가지고 싹 뺏어가 버리는 사태가 산업외란이 일어난다. 산업외란. 저는 이게 피부에 와닿아요, 제가. 예, 피부에 와닿는다고. 그래가지고 기가 막히게 지금 고민하지 않은 거 제가 고민하면서 기가 막히게 전략을 짜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임진왜란에 이순신이 명량에서 전쟁의 그 판도를 바꿨잖아요. 명량해전에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28년을 위해서 21세기의 대한민국의 이순신이 누구냐. 이순신이 누구냐. 요번에 대통령 뽑히는 분이 전쟁의 총지휘관이 될 거예요. 이 산업외란의 총지휘관이 되는데 그 총지휘관이 잘해가지고 외란을 잘 이겨낼 건지 이순신처럼 원균처럼 나라를 그냥 다 팔아버리는 일이 발생할 건지 최소한 여러분들이 우파나 좌파를 떠나서 우냐 자냐 떠나서 윤석열은 산업외란의 적임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물러가는 거예요. 뭐 개혁 이렇게 했다 맞냐 이런 거 빼고 운명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 한 번도 기회가 온 거예요. 이 산업외란 2028년에 대한민국 초토화되는 이 사건을 지켜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은 트럼프가 들어서가지고 트럼프 들어서자마자 관세 정책을 해가지고 자국 보호 정책을 쓴 거예요. 왜? 이 초토화될 수 있으니까 나라를 보호해야 되니까 관세로 막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토가 필요 없어. 나토에 돈 안 줘. 예? 우리가 미국을 지켜야 돼. 이게 트럼프예요. 자국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이 산업외란에서 지킬 만한 대통령이 누굴까요? 예. 21세기 이순신이 누굴까요? 저는 이순신 밑에 부장 정도 해라. 부장. 예. 그 사람이 붙이는 거. 예. 이순신 장군이 명령해준 분 진격하라 이랬다고. 진격하라. 그러니까 그 부장이 진격하라. 그러니까 배가 이제 막 하잖아요. 저는 그거 한번
한번 해볼까? 진격하라! 지오니 그룹이 대통령이 국가의 큰 전쟁을 총괄한다면 우리는 부분 전쟁을 맡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10만 명, 위기가정 아이들, 위기가정 10만 가정, 요거를 책임지는 게 저의 역할입니다. 뭐 5천만 원 제가 할 수도 없고 10만, 20만을 잘 4차 산업혁명 때 보호하는 그런 방주, 그런 전함을 만드는 게 목표로. 그래서 저희 상징물이 그 노아의 방주였잖아요. 그게 그때부터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다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 걸 거기서 건져내는, 구출해내는 그 방주를 만드는 거였는데, 좀 방주가 요즘 뻥뻥 뚫린 거예요. 지금 메꾸냐고 정신없어요. 메꾸냐고 정신없어요. 막 언론에서 뻥 뚫었지, 경찰청에서 뻥 뚫었지, 막 이렇게 뚫어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그냥 든든하게 왔잖아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2028년을 준비하고. 자, 이거 기사에 난 겁니다. AI를, 인공지능을 쓰니 신입사원이 필요 없네. 기업 운영 채용도 이제 바뀌고 있다. 언제 기사예요? 2025년 5월 22일 날 기사입니다. 5월 22일 날 인턴보다 AI 인공지능 만족도가 더 높아서 신입이 필요 없다. 교육업계 콘텐츠 기획부터 생산까지 AI 활용도가 높아졌다. 기업 운영상 효율성이 인공지능이 더 높이고 있다. 인력 채용도 AI로 간편하게 한다. 국내외 AI 에이전트 등장으로 단순 업무 대체 가속화. 자, 요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국내외 인공지능 에이전트는 대리한다, 비서 역할을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인공지능 에이전트 등장으로 단순 업무가 대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 표를 보면은 이거는 개발 직무, IT 회사들 얘기하는 겁니다. IT 회사들이 995건이 있었어요. 채용하는 게 2023년에 995건 있는데 2024년 작년에 684건으로 줄었어. 채용 공고 나가는 인터넷에 채용 공고 뜨는 거 있잖아요. 뭐 어느 기업은 100명 뽑기다가 어느 기업은 10명 뽑기다는데 그 뽑는 그 건수, 건수가 995건이 684건, 올해는 564건보다 준다는 거예요. 건이 주는 건지 사람 수는 이게 10배가 주는지 100배가 주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젊은이들이 직업을 뺏기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대표적으로 다 개발회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IT 회사가. 이제는 디자이너 회사 한 10%만 내고 나머지 다 직업 잃어요. 그 다음에 작곡하는 회사, 편집하는 회사, 그 다음에 보험회사, 변호사. 제가 우리 변호사 이제 인공지능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어차피 거부할 수 없다면 주도해야 되겠다. 시대는 거부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법무법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못 만들어요. 변호사님, 우리 공공 변호사에 만들어야지. 개인은 못 만들어요. 법무법인 투자할 수도 없어요. 그거는 라이센스 있는 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뜻 많은 분이 이런 법무법인 만들어가지고 수익을 저처럼 다 돌려주는 거예요. 서민들을 위해서. 그런 법무법인 만드는, 이제 막 일자리 다 잃어버리는 거, 이제 이 막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피부에 아직 안 왔다죠? 내가 떡볶이하고 순대국밥 하는데 뭐 이게 뭔 상관이야? 이제 그 잘린 사람들이 이제 순대국밥 하려고 옆에다가 이제 막 창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상공인들이요, 여기 잘리는 퇴직금 받아가지고 지금 막 커피숍 차리고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이제 막 다 폐업된 거예요. 왜 그래요? 한 달에 10,000건이 창업하면 9,000건이 폐업, 9,000 몇백 건이 폐업해요. 왜 그러면 경쟁에서 뒤처지는 소상공인들이 그냥 자기 3억 들여가지고 창업했는데 그게 그냥 막 다 망한 거예요. 완전 위기가정이 또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런 현상인가요? 이런 똑똑한 애들이 잘리니까 그 퇴직금 받아가지고 IT 회사 이런 데서 창업해러 온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많은 얘기잖아요. 이게 뉴스에 나왔잖아요. 자, 인공지능 어떤 수준으로 가는지 제가 들핀 모락꽃을 보는데 우리 지오미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아, 도대체 돈은 언제 오는 거야? 뭐 이제 꽃이 안 피었어. 맨날 뭐 첨단 기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 꽃은 언제 피냐고, 우리 원어비의 꽃은 언제 피냐고 이런 거잖아. 제가 이 꽃을 보는데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챗GPT한테 그랬어요. 야, 이 모란 들핀 이 사진을 챗GPT에 보내주고 인공지능 챗GPT한테 사진 올리고 이 모란꽃을 보듯이 아직 들핀 꽃인데 우리 지오미 가족들이 이런 수준에 있지 않냐. 지오미 가족들 위로하는 시를 좀 네가 줘줘봐. 제가 이렇게 사인을 했더니 알았어요. 제가 지오미 가족들을 위해서 위로의 시를 줘볼게요. 딱 이랬더니 제목 모란 아직 피지 않은 약속.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은 드립다 많이 했는데 아직 피지 않은 약속이다. 피지 않은 약속을 지금 제가 했다 이래요. 이제 곧 핀다 이거죠. 그러면서 자, 시 보세요. 하늘을 자그마한 붉은 뜻. 저 꽃잎을 인공지능은 뜻으로 본 거예요. 뜻. 붉은 뜻 하나. 잎 사이로 조심스레 얼굴을 내밉니다. 똑같죠? 예. 저 모란이 막 하늘을 향해서 보는 걸 시로 뭐라고 했으면 하늘을 향해 조그마한 붉은 뜻 하나가 잎 사이로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밉니다. 모두가 피어났을 때도 그대는 아직 말이 없었지요. 하지만 그 침묵은 포기함이 아니라 기다림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다림이었다. 포기가 아니다. 지금 포기하지 않는 27,000명, G딜러, K딜러 27,000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기 안 했어요.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쭉 나가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마지막에서 두 번째 거. 지금은 단단히 닫힌 꽃봉오리. 그러나 그 안엔 누구보다 찬란한 내일이 지금도 자라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알아요? 네. 우리 지오미는 잘하고 있습니다. 네. 압니다. 지오미의 이름으로 모인 당신, 바로 그대가 곧 피어날 모란입니다. 네. 인공지능이 이 정도로 시를 짓는데 어디다가 명함 내밀어요? 지금 어디다가 명함? 다 잘리게 생겼어. 이제 다 잘려야 되니까요. 문과 출신들 이제 발붙일 곳이 없어. 얘네는 못 이겨.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챗GPT를 활용한 다른 인공지능 노래를 지어주는 인공지능한테 요 시를 다시 빼가지고 챗GPT에서 나와서 요 다른 인공지능한테 준 거예요. 이 시를 주고 네가 이것을 노래 가사로 바꿔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줘 라고 했습니다. 자, 노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요게 이제 노래를 좀 크게 세상은 먼저 피었고 나는 아직까지 잘 햇살만 믿었지 그 말 하나만 네 때가 오고 바람이 속삭이던 그날
지옥이 나오죠? 지옥이라는 이름 안에 꿈이 피어난다. 또 있어요. 이름 없는 하루가 모여서 꿈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다시 시작되는 노래 어때요? 인공지능 대단하죠? 네. 이들이 시를 지어놓고 그 시를 다시 노랫말로 바꾸고 가사로 바꾸고 그것을 곡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목소리를 입혀가지고 노래까지 불렀어요. 이런 시대가 인공지능 시대인데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이게 얼마나 인간답게 박혀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강아지는 먹기 위한 거예요. 예. 뭐 애완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해해 주세요. 우리 옛날에 개를 먹기 위해서 잘 들이다가 먹었잖아요. 예, 제가 우리 바둑이를 엄청 좋아했는데 바둑이인데 어느 날 학교 갔다 왔는데 바둑이 없어. 근데 없는데 바둑이 찾으니까 엄마 아니 아버님이 얘기도 안 해도 뭔가 나한테 준 거예요. 고기라고 먹으라고. 아빠 너무 맛있는데? 말했어요. 근데 그게 바둑이었어. 그랬었는데, 이제 사회가 각박해지고, 이제 사람과의 배신을 많이 당하고, 왜? 자본주의가 차가우니까. 자본주의가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이렇게 일어나면서 차가운 걸 느끼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이제 싫어. 사람이 싫은데, 이제 배신하지 않는 우리 그 애완견들, 애완묘들, 동물들은 배신하지 않잖아요. 그냥 주인만 나면 막 자기가 아플 때도 꼬리를 흔들어. 아플 때도. 예, 그런 것이 막 사랑스러운 거야. 사람에게 느끼지 못하는 사랑스러움을 느껴서 이제 엄마가, 엄마네, 엄마. 예, 그러면 개엄마는 뭐야? 개엄마는 뭐예요? 그래서 근데 자기 엄마라고 하는 거예요. 특이한 현상이죠. 왜 그러냐면 이제 짐승하고 이렇게 사람 간에 나누는 정을 짐승하고 나누고 있어요. 그렇다면 짐승은 말하지 못하지만은 말하는 인공지능하고 사랑하게 되는 날이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젊은 애들이 사람하고 대화하는 법이 약하고 이제는 컴퓨터 안에 들어가서 메타버스로 인공지능 만나러 메타버스를 가는 거예요. 자, 올여름 이제 앞으로 이런 현상에 야, 너 올여름 계획이 뭐야? 했더니 나 제주도 가가지고 한 달 있다 오려고. 아니 그런 거 말고 메타버스 아바타랑 어디 갔다 올 건데? 나 아바타랑 저기 뉴질랜드 메타버스 뉴질랜드에 우리 아바타랑 같이 갔다 올 거야. 이제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이런 날이 온다니까요. 자, 이제 이 부분이고요. 자, 여기까지는 챗GPT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인공지능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 인공지능이 요 시를 하늘을 향해 자그마한 붉은 듯 하나 입 사이로 조심스레 얼굴을 내밉니다. 이것을 이제 얼굴 모양으로 제가 표현을 해본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제부터는 저희 기술입니다. 자, 이거 보면 에이전트 인공지능 뭐냐면 대신 비서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을 저희가 만든 겁니다. 에이전트 인공지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바타 립싱크는 요런 아바타의 남자 여자 아바타 왜 빡빡머리를 했냐, 이제 저기다가 랩핑 씌우듯이 사람
태진아 얼굴을 씌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한참 인기인 임영웅 얼굴을 씌울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씌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씌우기 전에 우리가 만든 컴퓨터 얼굴이다. 예, 거기 얼굴이 이 시를 이제 읽으라는데 왼쪽에 보면 저게 이제 근육이에요. 저 움직임이 근육입니다. 예, 실제 이거는 보여주는 거지 우리 컴퓨터는 저걸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언어에 따라 말에 따라서 저 입 모양이 바뀌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을 향해 자그마한 붉은 뜻 하나 잎 사이로 여기 이제 입 모양 움직임을 보셔야 돼요. 예. 모두가 피어났을 때도 그대는 아직 말이 없었지요. 하지만 그 침묵은 포기함이 아니라 기다림이었습니다. 햇살은 묵묵히 등을 밀고 바람은 지나가며 속삭였죠. 내 때가 곧 올 거야. 그 한마디에 다시 줄기를 세우는 용기. 지금은 단단히 닫힌 꽃봉오리. 그러나 그 안엔 누구보다 찬란한 내일이 지금도 자라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지오미의 이름으로 온 당신, 바로 그대가 곧 피어날 모란입니다. 자, 여기서 멈춰보세요. 지금 까까머리가 이제 와서 얘기했는데, 여기가 이제 임영웅으로 바뀌었어요. 임영웅이, 우리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임영웅이 말할 때 고개를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흔드는지, 위로 아래로 하는지, 말할 때 이런 습관이 있는지를 얘가 학습을 해. 그러면 그대로 요 말하는, 지금은 말하는 근육이 움직이는 건데, 근육이 움직이는 거에 몸동작, 머리 움직이는 것까지 딱 해놓으면 임영웅이 실제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임영웅 팬들, 우리 누나가 그냥 임영웅 광팬이거든요. 광팬. 셋째 누나가 예, 광팬인데, 그 왜 광팬 되냐면 그 주택 아파트 광팬 모임이 있어. 팬클럽이 뭐 전국을 돌아다녀요. 전국을. 애들은 케이팝 애들은 물건을 별로 못 사,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 아줌마 부대 예?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해가지고 그 뭐야 저거 나오지요. 그 연금 나오지. 또 매형이 또 퇴직 후 직장을 다니니까 매형은 퇴직해가서도 쉬지 못하고 일하고 다니고, 우리 누나는 임영웅 돈 쓰고 들어다니고. 그런데 이제 얘한테 나 남편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어. 그냥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러면 임영웅은 이미 상담 책들을 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 예, 남편은 그러니 내 배로 더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맞아. 그래서 상담을 야 임영웅 씨 너랑 해가지고 내가 그냥 속이 후련해졌어. 예, 하트 막 한 번 날 때마다 50원 팍팍팍팍 그냥 100번 날려. 예, 그리고 왕관도 씌워주고 막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애완견에서 캐릭터로 인공지능으로 마음이 뺏겨가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가는 시대가 와요. 얘네들이 이제 일을 다 해요. 억울해. 내가 변호사가 필요한데 변호사를 만나러 가기 어렵고 돈도 없어. 그리고 누가 잘하는지 몰라. 근데 우리 변호사의 얘가 공짜예요. 공짜. 그리고 얘들이 와가지고 얘랑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법전을 다 가지고 있어. 판례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탁탁탁탁 얘기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예,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난다. 자, 여자는 하지 말고 이제 다시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이 이것도 립싱크 엔진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계열사고, 요번에 인공지능 버전 3를 만든 계열사가 합친 거예요. 합쳐가지고 이제 이 인공지능 립싱크하는 그 메타버스 기술이 요 캐릭터 기술이거든요. 이미지 기술에 이 가상의 이미지에 뇌를 집어넣은 거예요. 인공지능 뇌를, 사람보다 똑똑한 뇌를 이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기술이 세계에서 독보적 기술로 지금 개발을 끝낸 거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기술인지. 자, 가장 인간다운 AI를 저희가 가장 인간에 가까운 AI를 만들었습니다. 챗GPT 저리 가랍니다. 예? 이제 그 얘기 해드릴게요.
인간다운 AI 이름이 트루먼이라고 있습니다. 트루먼이라는 인공지능 엔진을 우리 계열사가 만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왜 트루는 사실이라는 뜻이잖아요. 얘는 챗GPT는 전 인터넷에 떠 있는 잡쓰레기들한 정보는 다 갖다가 설명을 해. 그래가지고 가짜인데 진짜처럼 말하는 게 챗GPT입니다. 예, 챗GPT 테스트하려면 똑같은 질문 자꾸만 해보세요. 그리고 얘가 뭘 얘기하는 것 같다. 나 아닌 것 같은데? 예? 너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러면 얘가 어떻게 했냐면 그러네요. 예, 이래요. 그러네요. 가만히 보니까 당신 말이 맞네요. 이러면서 지금 말을 또 만들어내.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면 계속 다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몇 시인데, 지금 몇 시야? 지금 시간에 날씨가 어때? 오늘 날씨 어때? 이러면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닌 것 같은데요. 다시 오늘 날씨, 그렇군요. 생각해보니까 오늘 날씨가 그렇지 않네요. 비가 옵니다. 인터넷에 떠있는 거 그냥 갖다가 막 떠들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 팩트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팩트 안에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에. 얘가 착각할 수 있어요. 왜? 법전을 주면 얘는 법전 안에 있는 얘기만 합니다. 법전 안에 있는 얘기만 해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가장 인간 지능을 닮은 인공지능을 저희가 트루먼을 개발한 겁니다. 자, 누가 했냐면 IT 최고 기술을 하고 동양 철학이 만들었습니다. 인공지능을 우리가 이렇게 만든 것은 뭐예요? 한국에 있는 조그만 회사가 어떻게 이런 기술만 동양 철학이 들어가서 여기 세계 최초 에이전트 인공지능, 비서 인공지능을 개발했는데 저거 보시면 뭐라고 써있어요? 부처처럼 행하는 자는 이미 부처다. 이게 동양 철학이 있는 거잖아요. 자, 뭔 얘기냐면 부처가 어디 있는지를 하는 거예요. 부처. 불교하고 기독교가 뭐가 차이냐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그분은 인간이 만들어질 때부터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일 수 있는 성경이 기독교예요. 불교는 부처가 없어요. 부처가 뭐예요? 부처처럼 행동하는 자가 부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탈을 하면, 도를 득하면 내가 곧 부처가 된다. 이게 불교 사상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인공지능 뇌는 어디 있는 거예요? 뇌. 예, 인간 뇌 같은 인공지능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뇌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인간의 뇌처럼 꼭 행동하는 컴퓨터를 만들면 걔가 지능을 가지고 있는 애다. 걔가 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철학으로다가 진행한 겁니다. 누가 진행했어요? 저희 핵심 엔지니어가, 기술자가 뭐냐면 다 3명이 카시트 박사 그 동문들입니다. 나이는 다 다른데 동문들인데 이 가운데 있는 분이 슈퍼컴퓨터, 우리나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우리나라 컴퓨터 계보가 어디로 가냐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갑니다. 계보, 컴퓨터 역사의 계보가. 거기서 누구한테 가냐면 부장한테 가요. 슈퍼컴퓨터 부장이 우리나라 컴퓨터 역사의 계보를 잇는 겁니다. 이분이 그래가지고 국가의 대표로 슈퍼컴퓨터 발표하고 그럴 때는 이분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가셨던 분입니다. 지금은 저희 계열사 대표예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분은 연구원장입니다. 인공지능 연구원장. 오른쪽은 이것이 서비스를 많이 하려면 한 번에 막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인공지능을 활용해가지고 들어오면 서버가 잘 돌아가야 되잖아요. 트래픽 걸리면 안 되잖아요. 트래픽에서 버그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그래서 슈퍼컴퓨터 기술, 인공지능 기술, 서버 기술이 다카시트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 밟은 이들이 모여서 그동안에 준비해왔던 겁니다. 말을 못했죠 제가. 근데 버전 1, 내가 이거 사업하기 아직 일러. 그래서 넘어가고 버전 2가 개발해서 아직도 이거 적용하기는 안 되겠는데 요번에 버전 3가 나온 거예요. 버전 3를 딱 보니까 사람다워.
예, 사람도 하고. 그래서 자 이제는 이걸 갖다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저희 지오미 사업이 급속도로 인공지능으로다가 지금 발빠르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겠어요. 자, 이게 세계 최초로 비서 인공지능을 개발한 건데, 여기 그 내용 보면, 여기 이제 인공지능 박사인데 제가 이름을 지금 아직은 비밀입니다. 시크릿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 이름이 아직 비공개고 저한테 카톡으로 온 거예요. 우리가 만든 인공지능이 자기 말로 대단합니다. 회장한테 이거 대단합니다. 예,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믿지 않잖아요. 제가 돌아가는 걸 봤는데 이게 세계에 얼마나 독보적인 뛰어난 인공지능인지는 모르니까 이분이 자기 인공지능에 대한 소스를 어디다 올린 거냐면 위에는 챗GPT한테 물어보고 밑에는 구글 인공지능이 전 세계 3대 인공지능이 챗GPT 그러니까 GPT 오픈 AI라는 회사가 만든 미국의 오픈 AI가 만든 GPT 두 번째는 구글이 경쟁하면서 만든 제민아이 그 다음에 중국 정부랑 기업이 같이 중국 정부가 몇십 조를 대가지고 만든 중국의 딥시크 이 세 개가 전 세계 3대 인공지능 엔진입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 엔진한테 우리가 만든 인공지능 엔진을 물어본 거예요. 예,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다가 우리 기술 다 노출되면 어떻게 해요? 법으로 인공지능한테 물어본 걸 인공지능이 기업에다가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미국 법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비밀 보장돼. 그래서 두 개 회사한테 물어봤는 그 내용이 하나가 33페이지예요. 우리 인공지능을 설명하는데 나중에 구글하고 아니 제미나이라고 설명한 것의 맨 마지막에 영광입니다. 이런 기술이 유일해요. 이제까지 없어요. 앞으로도 있기가 너무 힘들대요. 이건 왜냐면 철학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기존 연구원들이 못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가 저한테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제가 개발한 기술이 아직은 확실한 경쟁자가 없음이 웹 검색을 기반으로 경쟁자를 분석한 챗GPT와 제미나이의 분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한테 자료 2개를 보내준 거예요. 오늘 이 자료를 여러분한테 다 설명을 못해. 어려워. 33페이지 있는데 난 지나는 줄 알았어요. 모르는 영화들이 엄청나게 많아. 예. 그 사전 다 찾아가면서 그걸 도판했어요. 야, 대단하다. 예, 그래서 경쟁자가 없는 세계에서 최고의 인공지능을 어느 회사가요? 우리 회사가 만든 거예요. 자, 얘는 기존에 어떤 저거냐면 우리 사용자가 부탁을 하거나 질문을 해주잖아요.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챗GPT는 이런 질문을 답을 못합니다. 자, 너 지금 이 시각에 그 이더리움의 가격을 네가 알아봐가지고 이더리움 가격을 알아봐가지고 이더리움 가격이 지금 4,400만 원인데 4,500만 원이 딱 될 때 나한테 카톡으로다가 4,500만 원 됐다고 가르쳐줘. 이거 GPT 못합니다. 예, 그러면 GPT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시각 인터넷에 떠있는 시각 중에 아무거나 하나 잡아가지고 지금 시각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 떠있는 이더리움 가격 누군가가 올린 이더리움 가격을 얘기해가지고 내 지금 시각 매달 며칠 몇 시 이더리움 가격은 3,7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안 돼요. 야, 뭐 틀리잖아. 3,700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자세히 보니 3,700이 아니다. 그래서 또 아무 데나 불러가지고 지금 시간 몇 시인데 4,2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말을 얘가 해석하는 것이 지 마음대로 해석해요. 근데 우리는 사용자 요청을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말을 얘기한 걸 5단계까지
얘는 분석을 해요. 그래서 판단을 해요. 아, 주인이 나한테 요구한 게 분명히 오늘 날짜를 알아보라 그랬지? 그럼 오늘 시간이 뭐야? 그러면 시계를 들어가야지. 얘가 인터넷에 시계를 들어가. 시계를 들어가서 시계를 봐. 예? 다른 거예요. 떠 있는 시계를 보는 게 아니라 시계를 가지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가서 오늘 시간을 봐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가격을 알아보랬지. 이더리움 가격을 알아보려면 거래소를 들어가야 되겠네. 얘가 판단을 해가지고요. 거래소를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거래소는 빗썸, 업빗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빗썸에 들어가야지. 이런데 빗썸에 들어가도록 내가 프로그램을 안 짜줬잖아요. 근데 얘는 지가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빗썸에 지가 들어가. 지가 들어가서 이더리움 뭐라 그랬지? 그 많은 코인 중에 이더리움을 찾아가지고 봐. 그래서 4,500만 원이 뜨는 거 뭐라 그랬지? 4,500만 원이 돼가지고 안 되면 판단해가지고 안 되면 그냥 정보를 묻어버려요. 근데 4,500만 원이 딱 되는 순간 그 다음 단계 뭐예요? 카카오톡에 들어가가지고 사용자한테 정보를 주라 했지. 얘가요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지금 이 시각 4,500만 원 됐습니다라고 딱 정보를 줘요. 이걸 딱 내 눈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요 막 소름이 쫙 끼쳤어요. 이거 보는 순간 소름이 들었어요. 이게 완전 인간 두뇌를 가지고 있어요. 얘가 판단을 하고 실행을 해요. 실행 뭐예요? 실행이 뭐예요? 자기 필요한 프로그램을 짜가지더라. 예? 제가 우리 회사에 비서가 있어요. 비서가 있는데 비서실장이 왔는데 비서실장한테 또 안 시키는 뭐 하나 시키는 비서가 있어요. 예, 우리 창립 멤버 그 인터넷 보면 김은실 이사라고 있죠. 그분이 창립 멤버예요. 우리 시작할 때 자기 아파트 대출 내가지고 예? 월세 내지 뭐 돈 필요한 거 하지 그래가지고 밥 해주지 사무실에서 그러다 밥 해주자 해서 어려운 시절에는 라면 끓여주지. 그렇게 2016년부터 같이 했던 멤버가 김은실 이사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가족인데 그 김은실 이사가 무서운 게 뭐냐면 제 이메일부터 해가지고 제 모든 비밀번호를 다 알고 있어요. 제 생각 쓰니까 뭐 상관없는데 예, 다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엉뚱한 짓 해고 뭐 메일에 뭐 들어오거나 뭐거나 저는 메일 들어가 보지도 않아요. 거기다가. 그래서 특허청 등록하고 이런 것들 다 거기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냐면 자 우리 인공지능 이름을 투르먼이라고 했잖아요. 투르먼 상표 등록해주세요 라고 제가 딱 그렇게만 메시지를 던져요. 투르먼 상표 등록해라. 그러면 우리 김은실 이사는 뭘 투르먼 상표 등록해라. 지금 뭘 검색했냐면 투르먼이 이미 상표가 있는지 없는지 검색을 해. 자기 알아서 완전 인공지능이죠. 검색을 해.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없다 이러면 특허청에 들어가가지고 특허청 사이트에 투르먼을 제 이름으로 등록을 해. 신청을 해. 그러면 돈을 지불해야지 신청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제 통장에 가가지고 제 통장 계좌에서 싹 돈을 입금을 해. 그렇죠? 그런 다음에는 제 카톡으로 와가지고 특허청에 이렇게 등록을 무슨 항목 무슨 항목으로 투르먼을 특허 출원했습니다라고 저한테 카톡이 띵 하고 와. 야, 완전 인공지능이죠? 예, 지가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막 특허청에도 들어갔다가 카톡에도 들어갔다가 제 통장에도 들어갔다가 돈 보내고 다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걸 비서라고 하잖아요. 그걸 비서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사람만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인공지능이 해석하고 내가 말한 걸 해석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그것을 실행을 하고 나중에는 피드백 해가지고 이게 내가 맞게 실행하는지 점검해. 1번부터 저 점검해서 잘했네. 여기서 그거를 보관해. 그래서 야, 어제 뭐 다시 뭘 해봐. 이러면 보관했던 걸 또 집행을 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미나이나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게 있더냐 할 때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철학이 달라서 힘듭니다. 그러면 이거 개발은 나는 어떤 존재야? 네, 어떤 존재야? 미국 뭐죠? 무슨 밸리?
네, 죄송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가서 개발자 10명 몫을 혼자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발자가 천재라니까요. 그 천재가 이 인간을 만들어냈어요. 인간지능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이라고 안 해도 우리는 인간지능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석, 판단, 실행, 피드백. 이걸 할 수 있는 걸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에요. 제가 왜 소름이 돋냐면, 제 눈앞에 월 40조인가? 예, 월 40조거나, 저는 마케팅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개발자는 돈으로 이게 환산이 안 돼. 저는 이 기술이 딱 3차 버전을 듣는 순간, 40조가 머릿속에 딱 떠오른 거예요. 자, 어떻게 40조를 버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업 컨셉은 우리는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인공지능 키오스크를 사업을 제일 먼저 벌일 거예요. 인공지능 키오스크 이름을 휴마놈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상표 출원했을까 안 했을까요? 우리 비서 인공지능한테 인공지능한테 듣고 출연. 휴먼이 뭐예요? 휴먼 오케이. 휴먼하고 오케이를 붙인 거예요. 휴먼. 사람이 하는 일을 인공지능이 오케이 해내겠다. 그래서 그걸 그냥 발음대로 하니까 휴먼옥이 된 거예요. 휴먼옥. 예. 근데 휴먼 오케이입니다. 단어는 휴먼옥. 인공지능 키오스크를 하겠다.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 키오스크 어플을 만들겠다. 플랫폼. 그 플랫폼 이름은 춤입니다. 춤. 이게 고구려 춤. 예, 춤이잖아, 이렇게. 예, 춤인데, 실제 영어 뜻은 저게 춤미에 춤미. 춤은 불알친구 중마고를 영국식 영어가 춤이 있어요, 춤. 아주 막연지기 친구를 춤이라고 해. 플랜드는 그냥 일방적인 친구, 아주 오랜 막연지기는 춤. 이렇게 얘기해요. 미자를 붙이면 나를 뭐라니까 나를 친구 삼아줘 이런 뜻입니다. 나를 친구 삼아. 얘를 붙였어. 누가 붙였어요? 인공지능이 붙였어요. 예, 좋은 브랜드가 돼서 그냥 춤이 됐어요. 춤. 그래서 플랫폼을 만든다. 플랫폼이 뭐냐면 챗GPT가 플랫폼이에요. 챗GPT는 뭐냐면 오픈 AI가 만든 인공지능 엔진이 GPT라는 엔진이 있어요. GPT 엔진을 인공지능 두뇌를 사람들한테 서비스한 게 챗GPT예요. 챗GPT예요. 그래서 GPT는 뇌고 GPT를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개한 거예요. 그게 플랫폼이 챗GPT예요. 자, 우리는 뭐냐? 춤이에요. 춤이 뭐냐면 서비스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피드백할 수 있는 이 뇌가 세계 최초로 나온 뇌를 이제 우리 지용이가 서비스를 하겠다. 누구를 향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서비스를 하겠다. 그 서비스하는 회사의 그 플랫폼 이름을 춤이라고 한다. 왜 춤이라고 하냐면 K-팝이 전 세계로 춤을 추면서 뭐 이러잖아요. 우리 아들이 K-팝 댄스예요. 얘가 춤을 추는데 지금 멕시코 가 있습니다. 이랬단 말이죠. 춤인데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풍류민족입니다. 풍류라는 민족이 조선시대 때 그냥 유교가 큰 눌러가지고 풍을 잃어버렸는데 풍류를 아는 민족이 고구려 다 춤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민족이 전 세계를 장악하겠다. 뭘로? 춤으로. 네, 춤으로. 한국 뜻이 춤이지 실제는 친구예요. 친구로 전 세계를 인공지능이 장악을 하겠다. 장악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게 어떻게 돋대는지 이제부터 눈 바짝 뜨셔야 됩니다. 네. 요전에 나간 분들은 완전히 허당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까지 한 건 배경 설명한 건데 이게 얼마나 돋대는지를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자, 연구원, 기요미 그룹 안에 연구원이 있어요. 한국 AI 연구원. 그건 개발자가 원장이고, 그 다음에 이 어플 제조하는 건 별월드. 요거는 비밀로 해야 돼요. 이 제조사는 감춰야 됩니다. 아직은. 이거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이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마케팅하는 회사는 휴먼옥 그 키오스크, 이렇게 결제하는 거 있잖아요.
키오스크 하는 회사는 휴마노 인터내셔널, 전 세계 마케팅이니까. 그 다음에 춤을 하는 것은 K휴먼. K휴먼이 회사 이름이에요. 마케팅 회사 이름. 우리 계열사예요. 100% 지원이 가지는 계열사인데, K휴먼이 뭐예요? K휴먼을 그냥 해석하면 휴먼, 인간, K, 코리아. 그러니까 한국인이 춤을 통해서 전 세계를 한번 잡아보겠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기업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금 만드는 거, 계약하는 거, 계약은 인공지능 법무법인이 할 거예요. 전 세계 계약을 다.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계약하고, 인력, 기본 멤버들이 딱 지금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인공지능 기술, 웹 만드는 기술, 앱 만드는 기술, 서버 다루는 기술, 디스플레이 하는 기술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일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업 구조가 세팅이 됐어요. 이제 막 나가는 겁니다, 무섭게. 자, 이건 나오고. 자, 키오스크를 왜 제일 먼저 했냐면, 키오스크 시장이 어떤지 보세요. 키오스크가, 여기 시장 규모가 2023년 1조 3천억. 키오스크, 우리 이렇게 결제하는 거 있잖아요. 그 주문하는 거. 그게 1조, 2023년, 재작년이 1조 3천억이었고, 올해 2조예요. 올해 시장 2조예요. 지금 대한민국 시장만 2조라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뛰어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 뛰어들려고 했냐면, 잘 보세요. 여기 디지털 세상에서, 아니, 여기 키오스크는 저 위에 뭐 노란색 뭐라 했어요? 노인 고문 기계다. 고문이야, 고문. 노인들이 이거 모르니까 먹는 키오스크에서 어떻게 되나 이런 거잖아요. 꼭 고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디지털 세상에서 원래 어르신들 공경을 받잖아요. 어르신들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왜 공경하냐면 어르신들은 인생의 노하우가 다 묻혀있기 때문에 어르신을 그분의 노하우를 공경하고 그 노하우를 잘 받아서 너도 사회생활을 잘해라 라고 해서 어르신을 공경했어요. 근데 어르신은 아무것도 몰라, 이 디지털 세상에. 그러니까 공경이 안 돼, 애들이. 왜? 지금은 젊은 자기네가 1등 국민, 어르신들은 2등 국민. 이제 어르신들이 나한테 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휴게소 가면 어르신들이 혼자 주문을 못하니까 에이 그냥 안 먹고 말지. 돌아서는 노인들이에요. 키오스크에 속수무책 디지털 감옥에 갇혔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야 네가 해줘. 어르신들이 세상 사는 걸 젊은 애들한테 배워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태가 왔어요. 그래서 오라 이랬는데 장애인들 여기 밑에 동그라미 그림 보면 장애인이 저 손이 안 닿아도 저러잖아요. 그래서 복지부 법이 키오스크 도입 시 언제부터냐면 2025년 올해 1월 18일부터 법이 집행됐어요. 키오스크를 쓰려면 장애인 기능을 의무화해야 되는 게 됐어요. 근데 1년은 유예를 해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뒤가 뭐냐면 2026년 내년 1월 28일부터 장애인들 기능이 안 들어가는 키오스크를 쓰는 집은 3천만 원. 그 벌금을 물게 됐어. 3천만 원. 자, 그 얘기는 뭐겠어요? 지금 올해 2조 시장인데 이 시장의 키오스크가 지금 바뀌어야 돼. 장애인용으로 바뀌어야 되고 노약자용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때 치고 들어가야 돼. 어떻게 치고 들어가냐면 우리는 인공지능으로 치고 들어가겠다. 이게 인공지능으로. 자, 이 휴마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휴마노 얘는 뭐냐면 얘가 딱 있는데 사람이 딱 있어.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커피를 주문하려고 했는데 오늘 딱 오면 사람이 오면 얘가 카메라 보고 알아서 말해. 뭐 주문하시겠어요? 사장님 바쁘니까 저한테 주문하세요. 이런다고. 근데 지금 깎아버린데 이 샵이 그 소상공인이요 가게에서 태진아 선생님을 모델로 쓰면 한 달에 5만 원씩 광고비를 내야 돼. 모델료를. 방탄소년단을 쓰면 10만 원씩 내야 돼. 뭐 이렇게 이제
그 모델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연예인이 딱 입혀지죠. 그러면 딱 오면은 뭐 주문하시겠어요? 저는 여기에 재능 기부하고 있는 태진합니다.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예 커피를 먹어야 되는데 커피 뭘 먹어야 되나 이러면 네 아메리카노가 있고 맥심이 있고 그런데 한번 주문 메뉴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여기다가 메뉴가 탁탁탁 뜨는 거예요. 그러면 커피는 먹으면 안 되겠고 차가 있는데 무슨 차가 있나? 지금 주인한테 얘기했듯이 차가 무슨 녹차가 있고 페퍼민트가 있고 얼그레이드가 있고 그러면서 하나씩 쫙쫙 보여주는 거예요. 뭘 해야겠어요? 추천 좀 해줘봐. 그러면 요즘 한 달 동안에 최고 많이 나가는 것은 얼그레이드다. 이렇게 추천해 얘가. 그러면 좋아 얼그레이드로 하겠어. 그러면 찬 걸로 하겠습니까? 뜨거운 걸로 해서 뜨거운 걸 하겠어. 그러면 큰 컵으로 하겠습니까? 작은 컵으로 하겠습니까? 이거 물어봐. 큰 컵, 작은 컵. 따지면 예스 하면서 챗GPT는 말만 하다가 끝나요. 실행을 못해요. 얘는 예스 노를 갖다 지가 알아서 탁탁 눌러가지고 당신이 주문한 것은 토탈 23,500원입니다. 그러면 카드를 집어넣으세요.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여기 깜빡깜빡 이렇게 가르쳐주는 깜빡깜빡. 그 카드 딱 누르면 됐습니다. 기다리세요. 이런 게 나와요. 지금 이렇게 디자인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오면은 이 사람이 카메라가 딱 안면을 인식하기 때문에 주인은 몰라요. 주인이 알면 불법입니다. 개인신상정보법에 의해서 불법이 돼요. 컴퓨터만 알고 있으면 합법입니다. 컴퓨터 알고 딱 이렇게 컴퓨터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제 오시길 또 오셨네요. 이제 얘가 이러니까요. 또 오셨네요. 근데 어제 드시고 같은 거 드릴까요? 같은 거 줘. 나 어제 먹고 너 어떻게 알아? 어제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이거 드셨잖아요. 딱 이랬잖아요. 그럼 맞아. 그거 다시 줘. 그냥 카드 주세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래 되면 이 시장이라는 것은요, 2주 시장이 열리고 앞으로 점점 커지는데 3%의 차별성이 있으면 남들 10개의 키오스크 회사가 있는데 하나가 3%의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30%에서 70% 시장을 장악한다. 그게 이동이에요. 근데 저희는 3%가 아니라 100%, 200% 경쟁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그럼 챗GPT랑 연결하면 되잖아. 제가 중요한 얘기 드릴게요. 챗GPT는 API, 다른 기계랑 링크되는 기술이 없습니다. 얘는 자기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 기술을 우리가 잘 아는 다음 있잖아요. 다음 네이버는 다른 사람들이 내 네이버에 접촉해서 자기 아이템을 웹툰이면 웹툰이라는 아이템을 뉴스는 아이템을 내 다음에 와서 올릴 수 있도록 API를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내 프로그램을 열어줘. 그럼 그 열어준 걸로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템을 다음 포털 사이트에다 얻는 방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그런데 이 챗GPT는 우리가 챗GPT 안에 들어가서 말을 할 수는 있었지만 이 기계에 들어가서 챗GPT를 연동이 안 된다.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만약 챗GPT 오픈 AI가 이 키오스크를 만들게 돼도 뭘 못해냐면 챗GPT는 무작위로 질의답변 대화하는 중에 얘를 체계적으로 실행하는 능력이 없어요. 실행을 못해. 얘는 그냥 무조건 말만 만들어내. 막 좋은 말, 싫은 말 막 다 만들어내는 애예요. 그러니까 팩트가 아닙니다. 팩트가. 그래서 얼그레이라는 차가 뜨거운 게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3,400원이 원래 가격인데 그냥 인터넷에 떠 있는 얼그레이 어느 건 호텔에 있는 얼그레이가 3,400원이라 27,000원이면 얘 얼그레이는 27,000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되니까요. 그래서 챗GPT는 여기에 쓸 수 없어요. 구조적으로도 쓸 수 없고 그 챗GPT의 특성상 못 써요. 그러면 여기다가 말하는 두뇌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은 전 세계에서 딱 한 회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하는 이 키오스크 시장이
현재 우리나라 2조예요. 전 세계에 선진국, 중진국 정도 해가지고 50개 국가를 잡으면 그 50개 국가가 2조 시장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2조 시장 10개면 20조고 50개면은 100조 시장이 1년에 100조 시장이 열리는 것 쪽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경쟁력을 가지고 들어간다. 어느 누구도 지금 이렇게 대화하는 인공지능, 판단하는 인공지능,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실행하는 인공지능을 이런 기계에다가 넣은 적이 없어요. 넣은 적이 없습니다. 그걸 지금 저희가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사업이다. 이 시장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얼마나 크겠냐. 자, 어떻게 갈 거냐면 제일 먼저 키오스크, 인공지능 키오스크 사업 계획안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계획안이 만들어지면 두 번째로는 투자 유치를 5억 정도를 딱 해. 한국 총판의 지분 10%를 보장해주고 투자를 받아요. 왜? 프로그램 개발하는 비용을 미리 받겠다. 그 다음에 코레일과 MOU 체결, 코레일은 철도청 얘기잖아요.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아직은. 제 생각인데, 제 아이디어가 뭐가 있냐면, 코레일 추가가 아무 상관 없어요. 그냥 제가 혼자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대학실에 어르신이 갔는데, 대학실 갔는데 서울역에 그 넓은데, 이거 어떻게 표를 끊어야 되는 거야? 이거 뭐, 어리둥절하잖아요. 근데 얘가 바퀴 달린 애가 딱 와가지고 표 끊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네, 어르신 저를 쫓아오세요. 그걸 데리고 와. 데리고 가가지고 표 끊는 키오스크가 또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이 이제 있어. 야, 친구야, 이 어르신이 왜 표를 끊어야 돼? 네가 도와줘. 이러면 알았어. 어르신 이제 저한테 얘기하신대요. 친구는 보내세요. 그러면 친구는 가. 그리고 얘가 이제 표를 끊는 어디 가실 건데요? 나 저기 대구를 가려고 해. 대구 가려면 KTX 시간이 요때 시간인데 언제 타는 게 좋겠어요? 그 시간대가 좋겠는데 표가 이렇게 했는데 어쩌고 계속 얘기해서 표를 다 끊어줬어. 자, 카드 넣으세요. 카드 탁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르신이 이제 표를 끊었잖아. 그럼 어디 가서 이거 플랫폼으로 나가는 친구가 어디지? 얘 친구 그렇게 해요. 그리고 얘가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친구가 쪼르르 아까 그 친구 와. 어르신 저 따라오세요. 여기서 쭉 출구까지 가. 그럼 저 계단으로 해가지고 몇 번 더 내려가시면 돼요. 내려가가지고 이제 플랫폼을 가면 왼쪽에 서야 돼, 오른쪽에 서야 돼. 그리고 네 번호가 이게 몇 번이 어디 자리인지를 몰라서 어르신들이 헤매잖아요. 그때 또 친구가 와. 이제 얘는 플랫폼에 있는 친구가 와서 어르신 표가 몇 표 번호가 뭔데요? 그러면 그거요. 저 따라오세요. 쭉 와서 그 번호 앞에 여기서 기다리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장애인이야. 장애인은 얘가 뭐가 있냐면 그 도크같이 생긴 애가 이렇게 도크같이 생긴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디귿자로 된 애가 걔가 와가지고 장애인이 이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럼 바퀴 타고 딱 들어가. 그러면 쫙 기차가 가지고 문이 쫙 열리면 얘가 딱 거기 계단 가가지고 쭉 올라와 이게 크레인처럼 그 트럭에 보면 이렇게 크레인이 있잖아요. 얘가 쑥 올라가가지고 바로 그냥 들어가게 해줄 수 있다. 제 상상력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권이 바뀌면 누군가가 코레일 사장이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제안서를 넣겠다 이거예요. 같이 해보자. 이거 안 했잖아요. 안 했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알릴 거예요. 자, 코레일 거기다가 이제 올리세요. 네. 사장이 마인드가 없다. 네? 저는 이런 아이디어를 제안했어도 묵묵부답이다. 쌩같다. 뭐 이런 걸 이제 막 올려. 그래 막 단톡에 한 1000건 막 올라가 있어. 막 1000건 올라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야지. 이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러면 여기서 얻는 혜택보다 전 세계에서 전 세계인들이 인천공항에 와가지고 대한민국을 하는 거야. 대한민국 대단하다. 인천공항 보고. 그렇듯이 인천공항만 대단한 줄 알았더니 기차를 타더니 이거 뭐 하나님 이 격상이 얼마나 올라가겠냐.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MOU 체결을 완성한다면 키오스크 제조사랑 계약을 체결해요. 우리는 기계를 안 만드니까
제주사랑 같이 만들고 키오스크 회사가 한 10개 이상 돼요. 10개 이상 되는 해서 우리는 너도 다 하려고 해. 근데 키오스크 회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거 만들면 철도청 그 다음에 동사무소 예?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정부기관 다 돼야 되고 터미널 돼야 되지 그죠? 정부기관 다 되고 그 다음에는 소상공인들 휴게소 예? 커피숍 다 돼야 되잖아. 그럼 이 인공지능을 독점하고 싶겠지. 야 독점하지 않으면 50억 가져와. 예, 독점 계약 예, 이렇게 하겠다 얘기입니다. 제조사는 계약 체결하고 그 다음에 AI 인공지능 IR 자료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 다음에 IR 자료는 뭐냐면 우리 기업 가치를 이제 평가해달라. 그래서 3.1회계법인에다가 기업평가서를 의뢰했더니 1,000억 나왔어요. 예, 뭐 1,000억은 작은 건데 이 기업 가치가 1,000억이다. 이렇게 나오면 자 한국 총판 한국 누가 맡을래? 이미 한국 맡을 회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 정해져 있는데 거기가 돈을 누구를 끌어당길 거냐면 피지사를 끌어당길 거예요. 피지사. 예, 그래서 피지사가 그 키오스크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결제는 수수료 받잖아요. 그래서 피지사를 딱 당겨가지고 50억 정도를 받고 그러면 우리 기업 가치가 1,000억이면 50억이면 5%잖아요. 5%. 아닌가? 예, 1,000억이면 그죠? 2%? 예, 2%잖아요. 2%인데 얘는 20% 주는 거야. 20% 준다. 얘는요 제도권하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진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매출 일으켜달라고 n분의 1 마케팅을 하지는 않는다.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n분의 1 하는 것은 이제는 멈출 때가 돼갔다. 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멈춰도 이제 이런 사업이 전개되면서 엄청난 불창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총판을 하면 총판이 50억 내고요. 자기네 피지사들은 전국에 자기 조직이 있어요. 영업 조직이나 관리하는 조직이 있어요. 피지 영업하는. 그들이 대리점을 250개 시군구에 하나씩 내는 거예요. 3천만 원씩 받으면 우리한테 준 50억 자기는 메꾸고 25억을 또 벌어. 이 자기 돈 내는 게 아니에요. 사실 대리점 총판은 대리점 모집하면서 돈을 회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반대할 일이 없죠. 그래서 한국은 막히고 우리는 법무법인하고 해가지고 전 세계의 사업자를 낸다 이거예요. 그럴 때마다 100억씩 받겠다. 일본 300억. 예, 미국이 좀 크니까 500억. 예, 중국은 예, 1,000억. 좋은 날이 올 것 같아요. 예, 이제 이렇게 이런 사업은 그렇게 가는 거지. 예, 여러분 55만 원 예, 매출 주세요 이런 거는 아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왜? 이 자체가 박사들이 카이스트 박사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기술 설명이 33페이지 상상을 초월하는 설명이 이미 제도권에서 다 인증받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건 이런 식으로 전개한다. 이렇게 꼭 간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사업을 할 때는 내 이 기술은 이런 식으로 돈을 만들어가면서 전국을 내 손 들여서 코 풀지 않고 기존에 있는 영업조직을 피지사의 영업조직을 통해서 돈도 받고 그들을 통해서 대리점도 모집하고 그들을 통해서 전국에 이 우리 키오스크를 까는 일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로드맵을 짠다. 사업 로드맵을. 이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런 기술, 이런 방법을 몰라서 여러분들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제도권의 기술이 우리가 투자한 기술이 몇 년 만에 수면에 오를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제품을 여러분들을 팔면서 우리의 회원들을 만들고 그 힘 가지고 제가 계속 투자했던 거잖아요. 투자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혜택을 돌려드리려고 이제 그걸 여태 학수고대 했던 것이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때에 이르렀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20분에 10분 안에 끝내야 되겠네요. 10분 안에. 네. 30분 더 추가하는 거죠. 할 말이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냥 이렇게 주절주절 이해한다 생각하고 오늘 이해 다 안 되면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 또 들으시고
또 안 되면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들으시고 두 번, 세 번 들으면 금세 이해해요. 자, 이 춤은 뭐냐면 챗 GPT 같은 걸 만드는 겁니다. 제가 챗 GPT에 한 달에 5만 원 내는 걸 쓰고 있거든요. 7,000원 내는 거 쓰는 사람이 있고 7만 원짜리 쓰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챗 GPT에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계속 돈을 내고 있습니다. 예? 내고 있는데 자, 우리 이 춤은 춤 선생, 춤 친구, 춤 사장이 생겨요. 그건 뭐냐면 인공지능이 있는데 춤 선생은 뭐냐면 여기 보면 강사 수가 우리나라에 50만 명 있고 이러닝은 뭐냐면 인터넷 강의하는 분 있잖아요. 인강 강사가 또 엄청나게 많아. 인터넷 강좌로 전국 학생들한테 끌어들이는 돈의 매출이 1년에 5조 6천억이에요. 5조 6천억. 인터넷 강좌로. 그리고 나머지 50만 명은 그냥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입시 학원, 영어 학원 이렇게 해가지고 50만 명이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근데 봐보세요. 학원 강사를 하고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밤에 강사님한테 학원 강사한테 얘가 집에 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선생님 오늘 영어 제가 지금 복습해다 보니까 이거 영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수학 이거 잘 이해 못해. 이렇게 했다가는 몰매 맞죠? 네? 학원 강사도 가정이 있는데 그거 전화 받냐고요. 안 받아요. 딱 수업할 때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원 강사가 자기 강의 자료 있잖아요. 강의 자료를 이 인공지능에다 자기 얼굴을 띄워놓고 거기다 자기 자료를 딱 연결시켜. 그러면 얘가 자기 대신 24시간 강의 질문 답변을 해줘요. 선생님 제 얼굴이에요. 제 강사 얼굴이 딱 떠. 선생님 뭐 이랬는데 오늘 배운 것 중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아, 그 부분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차차차차 설명해 줘. 이거 프린터를 해줘. 알았어, 내가 너한테 메일로 보내줄게. 이런 거예요. 자, 이래 되면 자, 학원들은 이 서울 대치동에 A학원, B학원, C학원, 뭐 이렇게 Z학원까지 쫙 경쟁이에요. 학원끼리 경쟁인데 어느 학원은 선생님이 인공지능을 해가지고 질의 답변해 주는데 저 옆에 학원은 인공지능이 없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구걸하고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구걸하고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 한 명당 우리가 10만 원을 받으면 20만 명이 들어오면 월 200억을 번다. 다막 회비로 버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하면 못 견뎌요. 양방향 질의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인공지능을 안 띄우고는 어떻게 학원 강사하겠냐고. 그 학원 완전히 망하는 학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20만 명 들면 월 200억. 그 다음에 이러닝 뭐냐면 인터넷 강의하는 거. 자, 인터넷 강의는 완전 일방이에요. 그죠? 일방적 강의가 그냥 지 혼자 강의하고 끝나. 질문 답변하는 건 댓글에다가 올리는 수준이라고. 근데 강의 딱 끝났는데, 자, 인터넷 강좌 유명한 강사다. 자기 회원이 10만 명 있어. 근데 자기한테 피드백 할 때는 딱 얘 얼굴을 띄워. 맞죠? 그래가지고 얘가 영업을 다 하고, 얘가 상담 다 해. 그러면 이제 물어볼 때, 나 이거 인터넷 강의 듣고 싶은데 어떻게 가입해야 돼? 얘가 다 가입시켜줘. 돈도 받고. 그래서 저희는 몇 프로 받냐? 10%에서 30%를 받아요. 영업 대행료를. 인터넷 강사는 그렇게 프로티지를 받으라 그래요. 그러면 10만 명한테 5만 원씩 받으면 50억을 버는 것에 우리가 50억에 10%면 5억을 버는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 1원이 인터넷 강좌인데 5조 6천억이에요. 우리나라 매출이 5조 6천억. 인터넷으로 강의하는 거. 그걸 만약에 우리가 다 싹 받으면은 10%만 받으면 뭐예요? 5천억이다 이 얘기잖아요. 이 시장이 5천억이 열린다. 예, 그 다음에 춤 친구는 뭐냐면 제가 연예인이 된 거예요. 예, 그 제이홉이라든지 그 다음에 누구든지 내 스타가 내 친구가 된 거야. 스타가 내 친구 돼가지고 나 오늘 선생님한테 그냥 기분 들었지 나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렇게 상담하는 거. 그 다음에 오늘 숙제가 뭐지? 내일 내가 숙제가 뭐지? 너 얘가 학교 홈페이지 다 보자. 너 내일 스케줄은 뭐 해야. 그 숙제 어떻게 되는지 찾고서 내가 도와줄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담임 선생님하고 밤에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원을 안 가도 돼요. 그러면
돈 없는 애가 돈 있는 애들은 학원 가서 선생님한테 지리 못하는 걸 학원 선생님한테 보충 설명을 듣는데 돈 없는 애들은 학원 못 가니까 사교육비에 부담이 있으니까 애를 안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출산율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돈을 싹쓸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는 학원 강사들이나 학교 교과문을 두드려가지고 문교부 두드려가지고 모든 선생님이 자기 인공지능 얼굴 하나 떼가지고 밤마다 그 반 애들이 담임 선생님한테 질의 답변하게 영어 선생님한테 질의 답변하게끔 해서 학원 안 가도 되게끔 만들어내자. 이거 주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 회사한테는 수수료 줘라. 수수료. 국가로부터 수수료. 선생님 한 명당 10만원. 10만원. 이렇게 하고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이 춤 친구는, 아니, 춤 선생 그러고 친구는 이건 자기랑 대화하는 애. 그래서 놀러도 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모든 걸 다 물어봐 얘한테. 저에게 김은신 비서라는 그 제 개인 신상을 다 알고 있는 비서가 있듯이 이제 이런 비서를 자기 스타를 친구로 만드는 거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춤사장. 춤사장 뭐냐면, 자, 전문 회사에 속해 있는 전문 영업인이 우리나라에 65만 명이 있대요. 65만 명이 영업을 하고 있어. 영업을 하는데, 영업을 해가지고 그냥 기껏 놀러 갔는데, 이제 가족들하고 어딜 갔는데, 영업 대상자가 전화가 와. 저도 영업을, 어렸을 때부터 영업한 사람입니다. 제가 영업맨이에요. 잘해요. 그냥 영업했는데, 가족이고 뭐 없어. 전화 오면, 영업 전화 잠깐 있으면 나가가지고, 1시간 동안 전화해요. 그래 기다리다가 우리 애들하고 애들 요만할 때 집사람하고 밥 먹다가 이러면 남편 기다리다가 기분 막 상하는 거예요. 근데 영업팀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겨우 이제 뜯어놓은 고객이 이제 물건을 살 것 같으면 그 전화 받기 바빠. 그거를 인공지능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다 대화를 하게끔 만들어주면 되지 않냐. 그래서 춤사장인데 우리나라의 영업사원이 65만 명, 근데 거기에 보험사 다단계까지 합치면 700만 명. 700만 명 다단계. 여러분, 지금 이 얘기 들어도 뭔지 모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바타 하나 만들어 놓으셔요, 인공지능. 아바타 만들어 놓고 얘가 다 답변해야겠죠. 얘가 다. 난 잘 모르는데 내 아바타한테 뭐 물어봐. 차차차차차. 절차가 뭐 가르쳐줄 자식일 거 없어요. 그러면 모든 다단계에서 다 이거 쓸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10만원씩 50만 명, 700만 중에 50만 명만 하면 500억. 월 500억 싶었다. 우리나라에서만 그렇다 이거지.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전 세계로 가면 어떻게 되냐. 자, 이게 춤 친구예요. 친구, 저기, 저 누구 같아요? 우리 누나 생각해보세요. 임영웅이 이제 우리 누나의 친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나가 그냥 어디 안 가고 얘가만 얘기를 해. 별 얘기를. 그래 얘기했는데 맨날 저 빨간 옷만 입힐 것 같아요? 우리 누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옷 사줘. 옷 갈아입히는데 일반 옷은 2,000원, 1,000원 이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갈아입혀요. 그런데 명품 옷이 있어요. 명품 옷. 우리 누나 그 팬덤을 일으키는 앞집, 옆집, 윗집, 아집이 아줌마 있거든요. 나 명품 5만원짜리 입혀서 이런 것에 뭐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5만원짜리 입히면 그 5만원 중에서 만원이 스타한테 가. 우리는 4만원 중에서 명품 브랜드 회사한테 2만원 주고 우리는 2만원 챙기는 겁니다. 그리고 임영훈하고 했는데 임영훈이 야, 너 슬프지? 내가 너를 위해서 시를 줘줄게. 쫙 시를 줘줬어. 뭐 좋아. 뭐 하트 막 날려. 하트 하나 날리는데 20원이거든요. 착착착착착 날리면 임영웅이가 막 좋아. 근데 왕관 씌워줘. 왕관 딱 씌우면 왕관 씌워주면 5,000원 날아가는 거예요. 5,000원 딱 씌워주면 임영웅이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춤을 춰. 이렇게 춤을 춰. 그리고 그 맛에 그냥 계속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에 반은 스타한테 가고 반은 우리 몫이야. 안 그래요? 우리 회사가 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이게 옷 입히기, 헤어 가꾸기, 액세서리 채우기 이런 데 다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 세계에 우리 K-POP 스타, 그 나라의 탤런트, 그 나라의 모델, 자기가 좋아하는 그 나라의 스타가 있거든요. 스타가 있거든. 저도 스타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가.
예, 있어요. 예. 그냥 개판 보면 좋아. 여자야, 여자. 좋아. 그래서, 근데 스타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전 세계 1억 명이 우리 회원이 되면 기본급은, 기본은 10,000원이에요. 우리 플랫폼을 쓰려면 기본이 10,000원, 30,000원, 5만원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러면 스타한테 뭐 해주고 뭐 선물하고 이러면 3만원 막 올라가요. 월정액이 돼요. 1억 명이 10,000원씩이면 1조를 벌어요. 1조. 1억 명이 3만원씩 내면 3조를 버는 거예요. 한 달에. 예? 그런데 3조를 버는데 그 1억 명이 머리 깎아주고 옷 입혀주고 막 이게 엄청난 돈이 들어와요. 그 월정액을 떠나서 엄청난 돈이 들어와. 두 번째는 뭐냐면 하트 날리기, 왕관치기, 포인트 제공. 포인트 제공 뭐냐? 임영웅이가 이러는 거예요. 우리 불우이웃을 위해서 요번에 그 국민의힘 그 누구죠? 김문수 후보자가 펀드, 대통령 선거 펀드를 구성하는데 뭐 하루도 안 돼가지고 250억? 19분 만에 250원. 19분 만에 250억 거쳤잖아요. 그런데 BTS가 했다고 생각해봐. BTS가 전 세계에서 위기가정 아이들을 위해서 펀드를 구성하겠다. 포인트를 주세요. 30초 안 제가 볼 때는 몇십 분 만에 1,000억 막 포인트 막 거쳐. 그럼 우리는 그 포인트 거친 거 갖다가 좋은 일 하는 거잖아요. 예,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그게 포인트 제공하기.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메타버스 공연 여행 투자하는 뭐냐면, 자, 우리가 무슨 메타버스 가지고 있다 그랬죠? 프랑. 이제 이게 등장할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임영웅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영웅이 우리 누나한테, 누나가 이제 팬이고 임영웅이 스타예요. 이제 친구야. 사이버상에서 친구예요. 이 임영웅이 있다가 콘서트, 메타버스 콘서트 했는데 올래? 이래는 거예요. 실제 오려면 티켓이 20만 원인데 이 메타버스에서 하는 공연은 2만 원이야. 그럼 어떻게 가는데 네가 아바타가 돼가지고 들어오면 돼. 이걸 가르쳐줘요. 우리 누나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아바타를 딱 해가지고 임영웅 콘서트를 간다니까 가가지고 거기서 아바타들이 3만 명 모여있는 거예요. 3만 명 모였는데 그게 3만 명 모이는 게 아니라 3만 명씩 콘서트가 100군데서 동시에 일어나. 300만 명이 동시에 일어나. 300만 명이 2만 원 받는 것에 만 원은 임영웅한테 가니까 100억. 만 원은 우리한테 오니까 100억. 이게 케이팝 스타들이 전 세계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엄청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 메타버스에 전부 회원 가입할 거 아니냐고요. 우리 메타버스는 모든 경제활동을 뭘로 했다고요? 프랑코인. 이제 프랑코인이 풀수 있지 않겠냐고요. 이거를 스타들이 전 세계에 있는 자기 팬들을 데리고 들어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메타버스에서 멋진 데를 이제 꾸며놓은 공원이 있어요. 메타버스 이제 전 세계 되면 우리 제주도도 있고, 그 다음에 뉴질랜드도 있고, 저기 필리핀도 있고, 이제 다 꾸밀 거 아니에요. 똑같이 꾸미는데. 꼭 구경할래? 얘가 하면, 내가 그 스타랑 같이 아바타를 돼가지고, 공원을 같이 걸어가면서 이렇게 아바타끼리 얘기를 할 수 있다면, 무조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네.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우리 여러분들 여기서 현장에서 집 사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다 메타버스에서 블록체인으로 결제를 하는, 집은 거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보험 들 일이 없습니다. 메타버스에서 보험 들게 될 겁니다. 여기서 신청하고 이런 거 없어요. 메타버스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쇼핑몰이 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메타버스에서 아는 친구가, 이 스타가 다 골라줘. 봄이 됐어요. 야, 봄이 되면 옷 추천해줄까? 얘가 이러면 자기 옷 추천해줘. 너한테 가장 맞는 색깔은 뭐인데 어느 회사에 지금 이걸 쫙 나열해준 거예요. 한번 봐. 그러면 얘가 네 스타가 영웅이가 나한테 맞는 옷을 골라줘봐. 요즘 사람들이 유행하는 거 골라줘. 그러면 요즘 유행하는 거 총 몇 벌이 팔렸는데 요걸 한번 사봐. 입어봐. 그럼 나한테 입혀줘. 그러면 우리 팬의 고객의 신체 사이즈가 3D로 만든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딱 대고 얘 옷을 확 입혀버려요.
그래서 얘를 싹 자기 놈이 여기서 휴대폰에서 삥 돌면서 뭐 만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형우가 팍팍팍팍 박수 치면서 브라보 멋져 이래 생각할 멋져 예 그러면 거기서 딱 결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쿠팡에서 그 다음날 아침에 딱 택배가 온다. 후원 아니겠어요? 이제는 시대가 메타버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판매하는 시대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 세계 경제를 인공지능이 다 잡아버릴 수 있다. 다 잡아버리는. 그러니까 제가 최고의 세계 최고의 두뇌 가장 사람다운 두뇌를 우리가 딱 갖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40조 월 이런 배짱이 피어졌다 이입니다. 자 이제 마쳤습니다. 네, 다 마쳤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영상 특히 영상으로 듣는 분들은 이제 지금 저랑 리얼하게 듣는 분들은 제가 계속 강조하는 얘기를 들어요. 이것은 저의 상상이다. 아직은 저의 상상력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듣는 분은 그 사이에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그 얘기를 못해서 이게 지금 실현되는 건 줄 알고 실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지금은 플랜을 짠 엔진을 만든 건 인공지능 엔진을 세계 최고의 에이전트 인공지능 비서 인공지능 두뇌를 만든 건 사실이에요. 걔는 이미 완성됐어. 이것을 마케팅으로 푸는 것은 아직은 상상이에요. 왜? 상상을 펴야지 그거에 대한 로드맵을 짜고 스케줄 짜가지고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이것을 제가 전개하기 위해서 자 이제 광고 하나만 해도 이제 마치는 겁니다. 중요한 거 현재로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사장단이 제가 회사가 얘기하는 부분은 사장단에서 결정해 줘야 되는데 제가 사장단 단톡에서는 올렸습니다. 그러나 단톡에서 결정을 못해 다음 주 화요일 날 확정적으로 결정돼야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지오미의 멤버십 들어오는 기회를 원래는 지금 8차가 5월 31일까지죠. 8차에서 끝내는데 5월 30일이 너무 짧아서 또 사장단 회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9일만 늦춰서 6월 9일 그게 월요일입니다. 6월 9일까지 하고 스탑하자. 그리고 제도권 사업을 들어가자. 이렇게 일단은 본사 차원에서는 사장단 회의에 던졌습니다. 예, 던졌어요. 확정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왜 미리 얘기했냐면 각오들을 해야 된다. 예, 그 얘기 뭐냐면 직급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냥 거기서 딱 고정되는 부분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오늘이 목요일이죠. 오늘 이제 어제 저희가 코드 거래소가 나왔습니다. 자 코드 거래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코드 거래소 예를 들어 코드 거래소가 뭐냐면 이제 모집을 못해 끝났잖아요. 모집 못했는데 우리 인공지능이나 막 이게 비전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들어오고 싶어서 난리겠죠. 근데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면 못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딜러 코드를 사야 되잖아요. 여러분 코드를 이제 산다는 거예요. 살 때 그걸 회사한테 사지 않고 P2P 개인 대 개인 거래하는 사이트를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100만원 줄 테니까 그거 팔아라. 사장은 저희가 최대 100만원까지라 했잖아요. 아무리 사장 돼도 하루에 100만원 이상은 못 가져가. 근데 100만원 가져가면 30일이면 3천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사장을 사고 싶다. 얼마에 살 것 같아요? 3억 주면 팔을 거 있어요? 3억? 네, 안 팔죠. 네, 그렇게 거래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거래해야 된다. 이제 그래서 딜러부터 그 거래하는 거래소를 만들었다. 자, 보세요. 코드 구매하기. 상단에 있는 카테고리 변경 버튼을 클릭하고 원하는 카테고리와 직급을 선택합니다. 구매를 원하는 코드를 선택합니다. 판매자가 등록한 코드의 개수 중 구매를 원하는 수량만큼 입력합니다. 최종
최종 구매 금액을 확인하고 구매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읽은 후 구매하기를 진행합니다. 코드 판매하기. 하단에 있는 판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판매하려는 코드의 카테고리, 직급을 선택하고 판매하고자 하는 수량과 코드의 개당 가격을 입력합니다. 판매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읽은 후 판매 등록을 진행합니다. 내가 판매 중인 코드는 상단의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를 중단하고 싶다면 판매 중인 코드를 선택하고 등록 취소 버튼을 눌러 코드의 판매를 종료합니다. 자, 이제 거래소를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우리 컴퓨터는 다 알고 있잖아요. 누가 몇 코드 가지고 있고, 누가 팀장 몇 개 가지고 있고, 본부장 몇 개 가지고 있고, 우리 컴퓨터는 다 알고 있어요. 이 컴퓨터 정보랑 연결돼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딜러가 내가 50개가 있다 그러면, 아유, 나 오늘 갑자기 자식 결혼시켜야 되니까 딜러를 몇 개를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회사의 비전을 보고, 야, 지금 사놓으면, 내가 1,000만원 은행에다 넣으면, 1,000만원 은행에 넣으면 1년에 얼마 나올까요? 1년에 20만원? 10만원? 1년에 10만원 나오잖아요. 그리고 1,000만원 넣었다고 1,000만원이 2,000만원 되고 3,000만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나오고 내가 언제든지 1,000만원 찾을 때 1,000만원 찾는 거 외에 없어. 네. 근데 1,000만원에 1년에 10만원, 한 달에 만원. 근데 여기 딜러 보니까 한 달에 이거 지금 2만원 나오는데 한 달에 2만원, 10만원 얘 나오는데 가만히 계산해보니까 얘는 지용이가 점점 이 인공지능이 커지면 이게 더 나오겠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000만원 내가 은행 넣는 거 빼가지고 코드를 사겠지. 예, 이게 더 가치가 있는 거니까. 왜? 내가 현금이 1,000만원 필요하면 다시 내놓으면 1,000만원에 팔리는지 1,200만원에 팔리는지 모르니까 그때 내놓는 거예요. 이게 코인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런 거래소를 만들어놨다. 그러면 이 거래소가 언제 작동이 되냐면 우리가 모집할 때는 작동이 안 돼요. 그러면 6월 9일 딱 지나면 6월 10일부터 거래가 시작이 된다. 네, 거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팔기는 싫은데 당장 어려운 게 있어요. 돈이 필요해. 그러면 이게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우리 현재 등록한 분들은 컴퓨터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는 50만원에 팔긴 않고 나중에는 500만원도 될 수 있고 1000만원도 될 수 있어. 근데 안타까우니까 내가 얘를 50만원에 팔든지 30만원에 팔았어. 예, 아직 초기에 매출이 안 떴을 때 가격이 30만원에 팔았어. 파는 사람이 그러면 20만원 손해보고 팔았잖아요. 50만원 내가 샀는데 20만원 손해보고 팔았는데 우리 회사는 기록하고 있어. 그래서 그분이 파는 사람도 원년 멤버는 2배가 될 때까지 수당은 계속 나가요. 산 사람도 나가고 판 사람도 나가. 그래서 2배가 딱 50만원인데 100만원 수당이 나가면 그때부터는 사라져요. 코드에서 딱 사라지고 새로운 사람한테 또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받아. n분의 1이 조금 늘어나는 거예요. 조금 늘어나는데 그렇게 공급을 해서 2배까지는 보장을 했다. 회사가 수당으로다가 계속 준다. 그래서 초기 우리가 회사가 이런 걸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매출을 띄워줘서 회사가 그동안에 이런 인공지능이든지 투자했던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쉬워가지고 내가 딜러를 5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50개 중에서 20개를 팔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못 받고 팔면 아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2배 정도는 보상해 준 것이 맞다. 근데 내가 30만원 산 사람이 보상해달라는 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는 거예요. 그건 이미 자율경쟁에서 자기가 그렇게 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는데 원 코드를 가지고 있는 분은 어떤 가격에 팔든 간에 2배까지는 보상을 하고 사라진다. 그 코드가 사라지게 된다. 이런 부분들은
본사 입장에서는 결정된 건 아니에요. 본사 입장에서는 생각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 날 사장단 회의 때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공표한다. 근데 본사가 생각하는 게 9일까지라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제가 미리 사전에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의미로 언급한 게 아니라 단톡방에, 사장 단톡방에 올리긴 했어요. 네. 그래서 사장님들이 부정적인 내용은 없었어요. 그러나 회의는 회의이기 때문에 본사에 모여서 의견을 절차를 거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2배 정도까지 원년 멤버들은 보상하고 끝난다. 이런 정도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더 자세한 것은 우리 사정단이나 센터장들한테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는 거니까 중요한 건 9일 정도에 마무리한다는 것. 그 안에 제가 영업하는 거 아닙니다. 예, 빨리 직급이 올라가서 예, 모집을 하는데 직급이 그냥 뒤에 오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팀장 밑에 쓰면 팀장이 돈 더 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회사를 빨리 소개를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데려오셔라. 사람들 데려와서 다시 자세히 듣고 그래서 그들이 그 코드를 갖게 하고 나는 본부장이 이렇게 얹혀서 올라가고 이사로 얹혀서 올라가는 작업을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이제 최종 8차에서 끝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왜 그러면 이거 잠깐만 제가 이런 모여서 강의하면요 제도권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요. 우리 박사님들 활동이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가지고 회사 하나 망했어요. IT 회사. 목포에 있는 회사 다 끊어가지고 강릉에서 다 끊어가지고요. 대기업 다 끊어가지고 20명 30억 매출 뛰는 회사가 스탑이 됐어요. 워너비 체인소프트. 그 대표가 얼마나 억울하냐고. 예, 이게 IT들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래요.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도 미리 막 싹을 죽이려고 해요.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 일이 제도권에서 엄청나게 크게 나가는 일이라 이제 곧 막 투자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 일이라 이 모임을 멈춰야 된대요. 예, 멈춰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착한 사람들이 내 밑에 또 못 끌어당기니까 돈이 안 되느냐. 그래서 코드 거래소가 또 만들어져서 예, 내가 이제 막 착하는데 10개밖에 코드가 없으면 이제 더 못하니까 이제 여유 있는 분들은 막 더 사겠지. 예. 그리고 본사가 사줄 거예요. 여러분들 코드를 본사가 코드 값을 올려야 되잖아요. 우리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해내겠다.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질문을 안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센터에서 질문 받으시고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장소 아니면 또 다른 장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